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0대 후반의 남성이고 집에서 소일하며 이 채널을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지난 시절에 아주 짧았던 사랑 이야기,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특별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7년에 저는 40대 초반의 가장이었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인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출부 일을 해서 가정경제를 돕는 착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했지요. 저의 가정은 그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목재소에서 나무를 가공하는 일이었고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조금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어느 날부터인가 가정부로 일하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학교가 파하면 해야 할 일들을 적은 종이를 방문 앞에 붙여두고는 일하러 갔습니다. 입주 가정부로 일하면 퇴근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테지만 아내는 아이들과 저를 챙겨야 했기에 그럴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그런 이유로 내팽개칠 수도 없어서 오전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집에는 아내 말고도 고정으로 일하는 입주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 정도는 그 가정부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기에 아내는 아이들과 저를 출근시키고 아침 시간이 저물어갈 무렵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고되었던지 아내가 점차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재소에서 종일 대패가루를 마시며 일하는 저는 그나마 자신이 맡은 일만 하면 된다지만 아내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그댁에 급한 볼일이 있으면 그 일을 처리하러 바깥으로 불이 나게 심부름을 다녀와야 하고 때로는 그댁의 갓난쟁이 손자 손녀도 봐주어야 했기에 여간 일이 복잡하고 바쁜 게 아닌 모양이더군요. 아내가 매일 싸주던 도시락을 간간히 잊어먹고 못 싸주거나 피곤해서 미루는 날이 많아지자 저는 집에 있던 헌 밥솥과 쌀과 김치와 콩자반을 목재소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에 출근하면 밥을 지어놓고 점심때와 저녁때 그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일찍 들어오지 않았기에 저는 언제나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쓸쓸해서 그렇게 대충 목재소에서 저녁까지 먹고 갔던 것이지요. 그러다 문득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지더군요. 아이들은 점점 사춘기로 접어들었고 이미 접어든 아이도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세심히 보살피고 생활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잡아 주어야 하건만 그저 저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 마음먹고 일찍 들어간 어느 날 집에는 낯선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향 지인의 친척이라며 찾아온 아가씨였고 28살 처녀였습니다. 도시에 나와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방을 구하기가 마땅찮아서 우리 딸과 같은 방을 쓰면서 간단한 살림과 아이들 생활을 챙겨주는 조건으로 얹혀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성숙한 남의 집 처녀를 한 집에서 마주하기가 조금 겸연쩍어서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후에 아가씨가 상을 봐오더니 아이들도 전부 불러 모아서 안방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나름으로 솜씨를 내서 만든 반찬들이 보였고 저의 아내가 중간에 집에 들러서 간단히 장도 봐 두고 갔다며 기쁜 얼굴을 했습니다. 수더분하고 밝고 화사하고 그 나이에 성숙미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무척이나 다정하게 대했고 그런 덕분인지 아이들도 그녀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화사하게 잘 정돈된 집안을 보고는 매우 흡족해했고 그 아가씨가 자신의 집과 가족인 양 성심껏 임해주는 것이 무척 만족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목재소에서 밥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도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가씨를 포함한 전부가 유원지에 놀러가서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요일에도 여전히 바쁘게 그댁의 가족들을 수발들어야 했기에
같이 놀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도 좋다고 그 댁에서 말했다는데 아내는 한 푼이라도 더 일당이 깎이는 것이 싫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딱 한 번만 쉰다지만 정작 그날은 집에서 푹 자고 그러느라 나머지 가족들은 다들 미안해서 어딜 놀러 가자는 말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열심히 살았고 나머지 식구들은 그 덕분에 아주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길에 동네 인근의 선술집에서 혼자 한잔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거기 와 있더군요. 방학이라 아이들도 시골 할머니 댁으로 일주일 계획으로 떠난 뒤여서 저는 아가씨도 간만에 친구들이랑 좀 늦게까지 놀다 오라고 해두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술 마실 친구가 없었던 것인지 아가씨는 혼자 집 근처에서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석해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가씨는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마음의 상심이 큰 모양이더군요. 술이 들어가서인지 조금은 풀린 듯한 태도나 표정이었고 저 역시도 술 기운 탓인지 그녀가 유달리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취한 것을 겨우 감추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안방에 널브러져 그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간단히 씻고 자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댁에서 그날 장례식이 있어서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밤새 일을 거둔다고 낮에 저의 직장으로 전화가 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아가씨 방에 작은 수면등 불빛이 비쳐나오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너무 마음에 따스하게 와 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여다보니 그녀가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서는 이불을 다 걷어찬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움찔움찔 다가가서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약간의 기척에 그녀가 슬며시 눈을 떴고 그녀가 나른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단 것을 안 저는 이끌리듯 그녀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부터 우리의 비밀스런 만남은 그 일주일 내내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 할머니 댁에서 신나는 방학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장례식장과 그 댁의 여러 일들을 돕느라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한창 남자를 원하고 있었고 저도 아내 대신 저와 밤을 보낼 여자가 간절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생활에 지친 아내보다는 젊은 여자와 보내는 이 밤이 근사하다고 생각하며 아내를 지워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이들은 실컷 놀고 와서는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 아내는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뭔가 불안한 눈으로 이것저것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였던지 어느 날 제가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아가씨가 안 보였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하기를 아가씨를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아가씨가 저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난 것이 의아했지만 그 이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집을 비우는 일은 이후로 절대 없었습니다.